자, 두산 퓨얼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이 이제 15% 조금 전에 더 올라 들어갔었고요. 17%까지. 자, 15% 급등을 하면서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 따로 특별하게 이슈가 있냐라고 하면 이슈가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죠? 아무 뉴스도 없고요. 그래서 이 두산 퓨얼셀은 회사 이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죠. 그 중에서 수소주입니다. 수소 대표주예요. 퓨얼셀. 그리고 연료전지,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으로 수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수소 자체에 뭐 수소 이쪽으로 이슈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예요. 요거 발전용 연료전지 요 기대감 가지고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계속해서 묶여서 차례대로 돌아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반도체가 들어가고 지난달 말서부터 해서 연휴 지난데까지 다음 차례는 전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전력.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작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종목이 이 전력 설비가 실제로는 반도체보다 더 셉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반도체보다 더 세다.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이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투자 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 늘어나는 그대로 그냥 똑같이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세다라는 얘기를 앞서 드린 바가 있고, 자, 그래서 다시 또 AI 투자, 이제 빅테크 투자들이 계속해서 올 초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또 집중적으로 또 투자들 러시를 계속 터지고 있죠. 데이터 센터 투자한 얘기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들어가서 반도체가 오르면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 지으면은 전력 설비주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가 HBM 같은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주 들어가면 그걸로 끝납니까? 전기가 없으면 말짱 꽝이죠.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대로 차례대로 올라 들어간다. 그래서 전력 설비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력원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쪽 같은 경우가 SMR 원전이죠. 원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는 연료전지, S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쪽이죠. 여기.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이 케이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기존에 지금 전력 설비주들 같은 경우가 줄줄이 다 튀어들었잖아요. 그 후발로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요. 데이터 센터, 빅테크 경쟁, 데이터 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들어가 보면 이게 일찌감치 다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시세에도 이미 나왔던 적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수주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흑자재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게 아니더라도 미국 생산 물량 확보는 이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국까지 불어든다. 원래 데이터 센터에서 연료전은 주로 백업 전원으로 활용을 했었다. 그죠? B 블룸버그 에너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백업 전원이 아니라 메인 전원으로 뭐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 기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짓는데 오래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빠른 SMR. 근데 SMR보다도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해서 올라 들어왔던 게 요겁니다. 이거 여기 지난 9월달 밑에 이렇게 살짝에 고가 들어간 다음에 살짝 눌렀다 다시 치고 나오는 이쪽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 뿐만이 아니라 범한 퓨얼셀 같은 종목들, 여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범한 퓨얼셀은 저 밑에서 이제 방산 잠수함 부분 그거 가지고 한번 올라 들어오고,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로 치고 들어갈 때 이때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도 범한 퓨얼셀에도 데이터 센터용 이제 발전 데이터 센터용 전력 요거 이 기대감 이거 가지고 주가 올라 들어갔던 거거든요. 지금 요게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 설비주들의 올라가는 현재의 흐름 같은 경우 전력 설비주
원전주의 후발주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전략설비들 같은 경우에 자, 뭐 현대 일렉트렉 그래서 이런 종목들 먼저 들어갔었죠. 저점에서 반도체 다음 차례는 이런 종목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여기 그리고 뭐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 또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 차례대로 추천이 나갔잖아요. 산일전기, 일진전기 나갔고요. 그리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 두산 에너빌 같은 종목들도 앞에 추천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차례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시리즈의 전력은 시리즈에서 전력설비 원전 그 다음 후발 성격으로 튀어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실적 같은데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도 로봇주 같은 경우 뭐 지금 실적 나와서 올라 들어갔습니까? 로봇주가? 아니죠. 앞으로 미래 큰 폭의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요것 같은 거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이게 관세 폭풍에서도 빗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현대일렉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관세 안 무냐 그러면 묵니다. 근데 이게 다 전가가 돼버려요. 전가가. 관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거 관세를 내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입냐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피해를 그대로 입는 겁니다. 이거. 그럼 관세 때문에 우리 관세 전가 못하냐 그러면 지금 설비 없어서 난리거든요. 지금 없어서 난리인데 그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가격 전가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원가 부담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아요. 항공 같은 경우도 유가 올라 들어간다고 항공사들이 예전에는 항공사들이 유가 올라 들어가면 실적이 떨어졌었죠. 요즘은요. 유가 부담금으로 다 넘겨버리잖아요. 라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밀가루 올라가고 밀가루 가격 올라 들어가고 그러면 라면 회사들 실적이 깨집니까? 원가 부담 때문에? 아니죠. 가격에다 그대로 다 반영시켜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전력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주들보다 더 탄탄한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소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이게 핵심인 겁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으로, 그렇죠? 이렇게 SMR은 멀었고 9월 11일이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이거 데이터 센터 발전용으로 주목받는 연료전지 꼭 딱 생각하면 오늘 올라가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방금 전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보셨잖아요. 그거 호발로 따라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호발로 따라 들어가기는 하는 건데 이게 아직 주도적인 성향을 띠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원퓨얼셀하고 이게 연료전지죠. 다 합쳐가지고 몇 개나 되죠? 연료전지라고 하는 중에 그 중에서도 또 연료전지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요. 연료전지 종목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얘는 하고 찍을 만한 종목들이 또 몇 개나 나오냐 이거야. 고체 산업물 연료전지 11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11개 종목밖에 안 돼요. 이 중에서 연료전지에 뭐 있습니까 여기? 볼 만한 종목? 이제 이런 거 전선 전력으로도 포함되는 종목이고요. 그러고 나면 두산 퓨얼셀, 범원 퓨얼셀, 그 다음에 태양광이랑 여기 이런 쪽에 연료전지보다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많은 풍력 태양광 쪽에 영향을 더 받는 뭐 이런 애들까지 다 포함한다 그래도요. 이거 가지고는 주도적인 쪽으로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SK 이터닉스 7,200억짜리고요. 시가총액. 두산 퓨얼셀 시가총액 2조 3천억. 그나마 이게 제일 큰 거죠. 범한 퓨얼셀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죠. 2,800억밖에 안 됩니다. LTC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2천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연료 쪽이 아니라 이제 IT 쪽 이쪽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미코 반도체 종목이고요.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이러고 나면 순수하게 이 중에서 따져봐야 될 종목들이 지금 뭐 되는 종목이 없어요. BH 같은 경우 역시 다른 쪽으로 잡죠. 한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순수하게 이제 연료전지 쪽에서 따져볼 만한 종목이 몇 개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후발 혹은 틈새 이렇게 되는데 이건 종목 성향상 틈새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전력 설비가 까지고 에너지가 까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까지고 그런다면 틈새로 반대로 돌아가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틈새 테마처럼 그렇게 부르는 뭐 코인이라든가 예전에 중동전 테마라든가 그 전 옛날엔 사르주라든가 뭐 코로나주들 이런 것처럼 반대 틈새로 돌아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도주의 후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 전력주들이 움직이거나 전력주와 원전주 쪽하고 원전주하고는 서로 엇갈리는 흐름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경쟁이니까요. 앞에 놓은 것처럼. 자, 뉴스 다시 보시죠. 뭐라고 뽑아놨죠? SMR은 멀었고, 그죠? 그래서 원전주하고는 롱숏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대일렉트릭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올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원전 두산에너빌 요거 같이 보셔야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위쪽으로 올라 들어가면 뒤에서 치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선도로 해서 치고 나오는 형태라 그러면 고가에서도 따라서 지금이라도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형태로 가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이제 그렇게 해당되는 종목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쉬고 이제 위쪽 들어가게 되면 이제 쉬어야 될 시간이 오히려 조금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지수가 이제 크게 밀리지 않고 눌린다고 하더라도 뭐 한 3,900선 정도까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국면이라 그러면 21선으로 접근이 되면 라인에서 21선 라인에서 사서 혹은 여기서 21선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사서 지금 뭐 짧은 단타라든가 짧은 스윙의 형태로 그래서 상단까지 한 20% 정도 먹는 크기로 요렇게 공략을 들어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런 선으로 내리게 된다면 이 종목을 선택을 하면 되죠. 대표주로 들어가야죠. 더 강한 대표주. 같은 두산 내에서는 두산에너빌 같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에서부터는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더 센 종목들이 그런 쪽 등 종목들을 밀어떨 때 오히려 그 조정에서는 이제 깊게 떨어지는 조정에서는 그거 노려야 되는 거고요. 요 종목은 이제 깊게 떨어지는 조정이 아니라 이제 얕게 눌려 들어오는 그래서 주도주가 잠시 쉬는 쪽에서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목에 돌아가는 성격을 잘 파악을 하시고 노려야 제대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조로는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 이거 기조 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 들어가는 거고요. 정부 정책, 에너지 정책 기대, 그 다음은 데이터 기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실적이 플러스로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 주가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지금 기대 가지고 계속 올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것 가지고 들어가기는 뭐 요 정도니까 아주 높게 잡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4만원 정도까지의 선으로 잡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이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상단의 밴드를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범한 퓨얼셀이 속도를 내고 치고 들어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이 위쪽에 있는 선, 자, 저 고가선을 넘어 들어가는 다면 그 다음에 후발로 이렇게 급등하는 범한 퓨얼셀 시세에도 관심 같이 가지시고요. 지금 현재는 대형주 중심 장세니까요. 계속해서 대형주 장세니까 일단 두산 퓨얼셀부터 가야죠.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지금 반도체가 눌리고 있죠. 반도체 눌리고 있다고 수익 못 냅니까? 바이오 같은 애들 뒤에서 들어오잖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 2차전지가 들어왔고요. 쉬어들었던 조선 튀어나왔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지난 주말에도 분석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풀 뜯어 쳐먹는 소리가 지렁이 용트림하고 있는 소리 아니야. 이런 거 얘기 드렸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이런 거 다 잡아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증권사 얘기를 액면대로 믿었다 그러면 이런 데서 팔아치워버리고 이 뒤에 거 못 먹죠. 이런 거 제대로 다 분석을 해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재투자TV에서 그리고 오르고에서 잡아드리고요. 자, 이거 잘 활용하셔서 계속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